지방은 우리가 개박살낸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싹 지워드릴 주계의원 한동엽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주식인 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국인들은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이 밥을 안 먹으면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의 주된 적이 탄수화물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밥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먹어야지 현명하게 살이 안 찌게 밥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다큐 프로그램에 굉장히 유명한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찌는 건 많이 먹어 살찌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먹어 살찌는 거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공복 시간 없이 우리 몸의 호르몬이 지방을 분해할 열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먹기 때문에 살이 찐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탄수화물을 어떻게 현명하게 먹어야 되느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환자분들이 일정한 공복 시간을 두고 예를 들면 간헐적 단식처럼 먹을 때는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한다면 탄수화물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드셔도 살이 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먹고 또 조금 먹고 또 조금 먹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할 호르몬을 분비할 여유가 사라지게 되고 지속적으로 지방만 만들기 때문에 적게 먹어도 계속 살이 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싶다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먹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탄수화물을 선택하는가가 또 중요한데요. 사실 살을 뺄 때는 흰쌀밥이든 찰밥이든 또는 보리밥이든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지할 때는 반드시 환자분들께 흰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당뇨 환자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똑같은 부피에 쌀밥이든 보리밥이든 잡곡밥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이 탄수화물에서 에너지를 뽑아내고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오르는 그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유지할 때는 쌀밥보다는 잡곡밥을 먹는 것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되고 살이 덜 찐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잡곡밥은 죽어도 싫고 흰쌀밥을 꼭 먹어야 되겠다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항성 전분, 즉 흡수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저항하고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대장으로 넘어가서 살이 덜 찌게 만들어준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흰쌀밥을 갖다 놓고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이 저항성 전분의 비율이 올라갑니다. 이후에 이 냉장밥을 다시 데펴서 먹는다면 똑같은 칼로리의 쌀밥을 먹더라도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살이 덜 찌고 흡수가 덜 된다는 뜻이죠. 흔히 냉동밥을 먹어야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냉동밥이 아니라 이 냉장밥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밥을 지을 때 식물성 기름을 한 큰술 넣는다면 저항성 전분의 함량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쌀밥을 먹고 싶다면 꼭 이 저항성 전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통 재가열이라는 건 전자레인지로 데핀다는 뜻인데요. 이 재가열할 때 전자레인지에서는 마이크로웨이브가 나와서 밥 안에 있는 수분의 온도를 끌어올려서 따뜻하게 만드는 건데 이 원리상으로는 저항성 전분의 함량이 줄어들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되는 밥을 어떻게 현명하게 먹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신다면 맛있게 덜 찌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싹 지워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주계의원 한동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